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김영란법이 오늘 오전 0시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 그리고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가 오갔을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교육 종사자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교육계 종사자만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이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하거나 아니면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한마디로 온 국민이 조심하고 유념해야 할 거라는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이 법이 안착될 경우 우리 사회의 이른바 관례라고 불려지던 부정과 부패는 줄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온 국민이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회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상 최대의 정치쇼라고 얘기했던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 근데 여기 뭐 예상하고 달리 뭐 팽팽한 것도 없고 그냥 클린턴이 압승이라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구촌이 주목했다고 봐도 되겠죠. 뭐 네. 무려 1억 명이 시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이 그 클린턴 후보,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그 거짓말을 좀 애석히 몰아붙였고요. 이 트럼프 후보의 공격을 좀 유연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반면에 그 입담이 좋은 이 트럼프 후보는 이 클린턴 후보의 그 약점을 좀 부각시키는데 실패했고요. 네. 자신의 그 거짓말의 덫에 걸려서 스스로 무너졌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예. 이 클린턴 후보가 그 최근에 그 절도한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상당히 그 건강 문제가 예상이 있다. 그리고 예. 이것을 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됐는데 TV 토론에서는 오히려 그 트럼프 후보가 그 TV 토론 후반으로 가면서 상당히 그 집중력을 잃으면서 말하자면은 이 헛말을 하는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오히려 역공을 당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CNN 방송이 이제 뭐 여론조사 기관인 그 ORC와 그 공동으로 그 TV 토론 시청자를 상대로 그 실시간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클린턴이 잘했다. 그 응답이 62%. 반면에 그 트럼프가 잘했다. 이 27%에 지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다 이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TV 토론의 결과가 과연 두 사람의 그 지지율 격차로 이어지겠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하죠.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의 이
저희가 이제 그 선거론을 이렇게 쭉 하면서 보면은요, TV 토론은 실제로 일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클린턴이 압승을 했다 하더라도 이 트럼프와 클린턴의 지지율 격차가 그다지 좁혀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이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을 더 결속시킬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이 TV 토론이 영향력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네. 근데 정치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 미국의 이성을 믿습니다. 네. 요즘 그게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도 좀 아주 요새 희한한 게 나와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여당 대표가 지금 단식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정감사 역사상 최초로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당 상임위원장의 상임위 출석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그 힘을 다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20대 국회는 초반부터 국민들한테 희망을 팍팍 실어줘요. 사상 최초의 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참 네. 어떻게 결말이 날지 궁금해요. 희망이 아니어서 문제인데요. 네. 네, 이제 감금 사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김영우 새누리당 국방위원장 감금 사태 이제 이렇게 좀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어제 오전 그 새누리당의 그 국회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과는 달리 국방위 국감을 진행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그 국방위원들에게 이제 문자로 이 같은 입장을 고지를 했는데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돼야 되고 특히 그 국정감사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또 그 국방 문제에는 그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 현안이 많다. 이제 이런 맹세기도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오전에 이제 그 새누리당 의총이 있었거든요. 네. 의총에서 이제 뭐 지도부는 물론이고 여러 의원들이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 그러나 김용우 위원장 이제 이 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12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2시에 이제 국방위 국감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정세균 사태관철 비대위의 그 김성태 총괄본부장, 이 조원진 비대위원 어제 이제 그 인터뷰도 하셨죠? 예. 이제 이분 김성태 위원장이랑 인터뷰했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그냥 김용우 국방위원장실로 몰려가서 본인들은 이제 만류하고 좀 했다, 설득을 했던 거지 결코 이제 감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영우 국방위원장 이제 오후 한 2시경에 돼서 이제 이 문자에서 당 소속 국방위원들에게 자신이 지금 갇혀 있다. 이래도 되느냐 이제 이런 문자를 좀 보내기도 했다고 그러죠. 결국은 이 국방위 야당 의원들이 그 국감 일정을 이제 그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2시 30분에 좀 자유로워졌다고 하죠. 근데요, 이 국정감사라는 것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새누리당은 여당이라는 것을 떠나서 국회라는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국감까지 이걸 포기한다는 건 사실 좀 그렇거든요. 이게. 그분들도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모르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희망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이 강경 모드로 접을 것 같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어제 이제 그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그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이제 그 제출을 했죠. 그리고 또 그 이제 그 윤리 그 징계안도 같이 제출을 했고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직권남용, 업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그 형사고발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형사고발을 과연 이제 할까 싶었는데 아무튼 하겠다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 또한 이제 그 사상 초유의 일이죠. 네. 또 그 국회에서 그 시도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그 이제 새누리당 당원 그 1,500명이 모여서 이 정세균 의장 그 사퇴 관철을 위한 그 당원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제 오늘로 그 단식 농성 그 사흘째를 좀 이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전 제일 궁금한 게 정세균 의장이 사퇴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접을지 아주 이게 참 궁금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접게 될지 모르죠. 네. 참.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로 촉발된 국회 파행 사태. 이 뭐 끝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여당 대표 단식하고 있죠. 그리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비대위 꾸려졌죠. 또 국감에 임하겠다는 여당 의원을 같은 당 의원들이 사실상 방해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새누리당 정세균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강석호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 네네. 그 20대 국회가 참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참 희한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예? 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기록을 네네. 따진다면 사실 국회의장도 이 3개월도 안 되는 단기간 내에 2번이나 국회 공전 혹은 파행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도 사실상 처음인 것 같고요. 여당 대표가 단식 투쟁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여당이 국감에 이 참석하지 않는 것도 국감 역사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이 국방위 같은 경우에는 링스 헬기도 떨어지고 하니까 열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네. 이거 결국은 못 열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또 참 너무 곤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 정세균 의장이라는 분은 참 이게 여러 가지 의사일정의 뭐 변경 절차에 있어서 또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야 한다. 그런 명시되어 있는 그 국회법조차 또 지키지도 않았고 또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본회의에 그 차수를 변경하는 그러한 일과 결과적으로 중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할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절차적 불법을 그렇게 저질렀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저희가 아직도 2년이나 남은 이 국회의장 기간에 이렇게 간다면은 상당히 그 의회 민주주의가 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가 있다. 또 국회의장이 중립권을 지켜야 함에도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국민들께 좀 이해를 드리고 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여러 가지 그 국회 중단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부분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려가 안 가도록 또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석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투트랙으로 가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표는 단식 투쟁을 하되 국정감사는 좀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최고위원들도 사실은 뭐 겉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아는 의원들도 아마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지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우려를 안 하게 될 그런 좋은 방법도 안 나오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국정감사에 복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생각을 하면서 단지 저희가 단호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정세균 의장은 한번 그 개회사 때도 그 중립성을 아주 심하게 훼손한 부분, 이번에도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던 막가파식 어떤 일방적인 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회권 행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아주 그 결연된 의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어제 김영호 국방위원장이 국방위를 열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우리 김영우 위원장의 그 참 충정심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저희가 당론을 모으기 전에 우리 김 위원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를 좀 하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했으면 되는데 상임위원회가 국방위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상임위원회가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국민들의 원망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에서 김 위원장이 아무리 그런 부분에서 충정심을 나타내는 표현을 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은 저희 129명의
또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존심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김영우 위원장의 충정심은 이해하지만은 그러한 돌출 행위는 저는 별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사실 김영우 위원장의 행위에 대한 만약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돌출 행동에 그치지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겠네요. 지금 정국에서.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예. 또 김영우 위원장도 당론과 또 우리 당내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따로주고 또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요, 네. 지금 이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정세균 의장이 사퇴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 사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진짜 이러다 뭐 이정현 대표 계속 단식하다가는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우리 정세균 의장도 진정성을 가지고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일방적인 걸 무시하는 국회의장의 사회권 행태는 수정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다면은 예. 그거야 뭐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진정성 있는 전혀 하나의 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표로서도 그 부분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한 행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그렇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렇게 요약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좀 지금 현재 당 입장이랑 다른 거 아닙니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요. 제일 큰 목적은 사퇴이지만 예. 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진정성 있는 의장의 그런 행동이 나온다면은 예. 또 저희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 근데 이게 재발 방지라는 건 본인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지난번에는 첫 번째 개회사 때 예. 개회사 때 자기가 본인이 대국민 유감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유감은 정치적으로 사과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해놓고서는 이번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 이겁니다. 차수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차수 변경이고 그렇죠. 본회 차수를 변경하는 그런 일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국회의장이 법을 어겼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로 국회의장으로서 참 부끄러운 여당이 퇴장을 하고 난 후에 야당 의원과의 본회의장 본인 자리에서 국회의장석에서 대화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우리를 실망케 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가 붕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사실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지난번 20대 국회 개회사 문제가 터졌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랬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 용두사미가 됐잖아요. 아니요, 지금 법안은 금방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국회윤리위에는 제소하셨나요, 그러면? 그때는 국민 여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요. 예, 정세균 의장이 본인이 대국민 유감 사과를 했었기 때문에 국회윤리위원회 제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면은
저희가 행동에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 또 국회윤리위에 제소 안 하실 겁니까? 그거는 본인의 뜻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 국회가 이렇게 공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파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강석호 최고위원이 혼자 잘못해서 이런 건 아니니까요. 예. 저희도 진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놀라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세균 의장 사퇴 관철 비대위로 전환이 됐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신 강석호 의원과 얘기 나눴는데요. 저희가 인터뷰 과정에서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을까요?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딱 중간이죠. 자, 지금 7시 37분 33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슬슬 출근 차량 모일 시간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슬슬 출근 차량들도 모이고 있는데요. 좀 빗길이다 보니까 곳곳으로 고속도로 위로는 사고 소식이 잦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토평 부근 사고가 있어서 토평 뒤쪽으로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는 구리에서 상일 구간으로 광암터널에서 서안암 사이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이나 홍성 일대로는 빗길이고요. 멀리 당진분기점 부근으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곳곳으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이동량이 늘고 있고요. 한강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리고 남단 방향으로는 남단에서 나와서 현충원 쪽 가는 길 흑석 초등학교 지나는데 답답합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앞서 이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야당, 제1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우리 서른 의원께서도 국회 교문위 위원장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 교문위 위원장 했죠. 예. 근데 이 위원장이 이 국감에서 상임위를 열려고 했을 때 이거 못 열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을 하셨던 경험으로 보셨을 때. 국회에서 예. 국정감사를 못하게 하는 상임위는 참 말을 할 수가 없죠.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제일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인데 예.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건 참 말이 안 되죠. 어떤 경우라도 국정감사를 하게 하는 것이 그게 기본 책무라고 봐야죠. 예. 근데 어제 어쨌든 그걸 못했는데, 지금 김영우 죄송합니다. 김영우 위원장의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할 것 없이 사실 좀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아까 인터뷰를 했는데 홍무종 의원은 김영우 의원이 계속 그렇게 강행 의지를 보이면 당인대 결심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그건요. 네. 새누리당이 지금 혼란 상태에 빠져 있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국민이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냥 도외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심을 잃었어요. 김영우 위원장이 오죽하면은 이 상황에서 위원장으로서 국방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그야말로 충정이죠. 충정이고 새누리당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얘기는요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다를 바 없어요. 그나마 김영우 위원장이 새누리당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 않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강공으로 가면 결국은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나갈 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근데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서른 의원께 여쭤볼 것이 지금 논란의 핵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 부분이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든 어기지 않았던 지금 파행에 있어서의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결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세균 의장이 지금까지 한 행위를 들여다보면은 정확히
국회법에 맞춰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수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차수 변경이죠. 차수 변경이 협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협의하기 전에 문서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보냈어요. 근데 대부분 판결로 보면은 협의라는 것은 문서 등등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장이 결심하면 의장 쪽이 하는 대로 간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는 절대로 예. 법 위반이 아니다. 예. 그걸 다 검토하고 난 뒤에 내린 결정으로 그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새누리당이 정확하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예. 알면서도 하는 수가 있죠. 저는 볼 때는 알면서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정치 공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세균 의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맨입으로 되냐? 이거에서 맨입의 주체는 사실 야당이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건 이렇습니다. 예. 국회의장은 여야가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는 예. 중간에서 조정해서 타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기본 본령이죠. 예. 그 측면에서 아니 협상을 해야 되는데 왜 협상을 안 하느냐? 협상이 안 되느냐? 협상하려면 주고받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것도 사석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렇게 침소봉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죠. 예.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여야가 다투지 말고 타협을 하라. 예. 이런 입장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건 무슨 특별하게 이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근데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정세균 의장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걸 지금 어떻게 정세균 의장이 사퇴를 합니까? 이것은 지금 단식을 하고 저렇게 나오는 것은요. 정세균 의장의 잘못이다. 김재수 장관을 어떻게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미래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이 청와대의 권력형 부패를 막기 위한 수단에서 나온 거예요. 본령은 그건데 숨어있는 내용은 그건데. 권력형 부패를 막는다는 의미가 이거죠. 그게 국정감사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강수를 놓아가지고 국민 시선을 미래와 K스포츠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려는 그런 작전이 숨어있는 거죠. 예. 그거는 원래는 바라는 바는 그거예요. 그래서 공세 계속해서 무리수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국감은 반쪽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 대표는 단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가 계속 이렇게 파행이 되면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 볼 때도 부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무가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도 부담이 됩니다. 예. 정치라는 게 아무리 좋은 쪽으로 하더라도 서로 타협하고 그리고 논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혼자 지금 국감을 하거든요. 근데 혼자 하면 또 좋은 점이 있긴 있습니다. 정부를 마음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에서 국민들에게 정부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이런 좋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는 기본적으로 타협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우리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단식을 풀고 그리고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고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이 미래나 K스포츠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국민적 시각을 의혹을 풀어주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요, 서른 의원께서도 과거 동교동계의 막내시자 이렇게 여러 가지 투쟁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막 단식 농성하고 이러다가 이걸 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단식 농성이라는 방법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집권당의 대표가 어떻게 단식 농성을 합니까? 단식 농성이라는 약자가 자기의 억울함을 마지막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단식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집권당의 대표가 어떻게 단식 농성을 한단 말입니까?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단식한다는 겁니까? 이게 경유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단식 농성의 어려움은 풀 때 참 어렵습니다. 글쎄, 명분을 정확히 찾아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명분으로 풀겠습니까? 아니 정세균 의장이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네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면 풀어질 수 있겠죠. 정세균 의장이 잘못하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고 또 우리 역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세균 의장이 잘못했다고 풀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얘기인 줄 알면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시각을 단시에다 몰아가지고 K스포츠다, 미르다, 뭐 이걸 다 숨기려고 하고 있는 작전이죠.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요. K스포츠나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 정경련의 이승철 상근 부회장께서도 직접 국감장에 나와서 이거는 내가 한 거지 청와대 그리고 최순실 씨는 만나본 적도 전화 한 통화한 적도 없다. 얘기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이 재벌들이 수백억을 그냥 800억 가까운 돈을 갖다 줍니까? 그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뭐 신문에 났네요.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정경련 멤버들이 돈 내라고 그렇게 냈다. 내가 내고 싶어서 냈나? 할 수 없이 낸 거지. 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르재단이나 이 K스포츠는 이래재단의 재판이죠. 참 어리석어요. 이게 권력에서 나오면 그걸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일을 바보같이 이래전에 사례를 본다면은 이게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안 해야 되는데 그 이래재단이 전두환 씨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뻔히 알면서 생각이 짧아가지고 지금 그런 이 사다리를 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조윤선 장관도 국감장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런 재단과 관련은 절대 맺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않을 것이다가 못 하는 거죠. 지금 다 드러나 있는 마당에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꿈꾸지 말고 시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주변이 어리석어가지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하루빨리 이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가 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